밤사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조치가 유예되면서 증시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유예 조치에 불과합니다. 아직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요. 자,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최희로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웃으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줬거든요. 투자자들도 한숨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간 발목을 잡았던 경제 지표들이 오늘 그 ISM 서비스업 지표로 대변되는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그 지표를 보니까 이전보다도 잘 나왔고 컨센서스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이나 고용이나 공급자 배송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고요. 다만 설문응답에서 숙박, 음식료, 뭐 농림수산업, 건설, 교육 서비스 할 거 없이 다 관세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업종에서는 관세 관련 우려가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하면서 설문응답 쪽에서는 좀 혼재된 사항들이 발표가 됐지만 어쨌든 보이는 수치로는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시가 안도감을 가졌던 것 같고요. 관세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1개월간 관세 면제가 부여된 점도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요약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의 이 무역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일기 무역 전쟁 때와는 어떤 점들이 다른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도 짚어주실까요? 예, 2018년 트럼프 일기 무역 전쟁 때는 연준이 긴축 사이클이 진행되던 구간이었고요. 특히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약 20% 하락을 했었습니다. 경기 지표도 안 좋았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하락을 하면서 경기 둔화 조짐이 관찰이 됐었고요. 결국 무역 전쟁에다가 경기 둔화 우려 및 긴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페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이고요. S&P 500이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6% 정도로 낙폭은 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8%가 하락을 했고 중소형주 러셀 2000은 15%, 그리고 반도체 지수인 필반 지수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서 특히 그간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리게 되면 결국 관세 개혁을 수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시장에서는 트럼프 푸시라고 하는데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S&P 500 지수가 약 10% 이상 하락했을 때 트럼프 푸시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트럼프 일기 때도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급락했을 때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준의 스탠스도 중요한데 트럼프 일기 때 제롬 파월은 중립금리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언급과 함께 통화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2019년 금리 인상을 멈춘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구매 관리자 지수 등 이런 소프트 데이터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 좋게 발표되고 있어서 3월 18일에서 19일 FOMC에서 이런 점들이 언급되면서 경기와 관련된 연준의 스탠스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투자 관점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을 늘릴 수 있겠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트럼프 풋을 좀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반도체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초비상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각각 6조 8천억 그리고 6,200억 수준의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반도체법이 폐지되면 해당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만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폐지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법이 2022년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인데 이 법이 폐지되려면 상당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법 폐지 선언은 기업들의 투자의 유도를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최근에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듯이 폐지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투자나 또는 보조금 관련 조건 변경 등 이런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뭐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법 폐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증시에서도 보면은 어 삼성전자는 보합, SK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미 좀 시장에 알려진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반도체법 폐지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업황 전망, 즉 그 주력 제품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법 같은 어떤 거시 경제 상황보다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끝맺음을 맺어볼까 하는데 최근에 월가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M7에 이제는 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아니다,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피신해야 된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기술주하고 방어주를 이분법해서 투자 의사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주하고 방어주든 뭐 경쟁 우위가 있든 없든 실적 모멘텀이 있든 없든 시장이 불확실성이 노출되면 어느 정도 다 하락을 하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태였고 향후 전망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기술주들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헬스케어나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등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생각보다 훨씬 컸고 방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기술주를 대표하는 M7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대략 20에서 40%입니다. 급락 이전보다는 좀 가격 매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펀더멘털이 변한 게 없는데 관세 불확실성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라든지 또는 불안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급락했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어 영역에 있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에도 뭐 코스코나 필립 모리스, 코카콜라, 일라이릴리, 넥스테라 에너지 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기업들이 단지 수급적 요인으로 인해서 상대적 성과가 좋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 우위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이 이런 악화된 시장 분위기에서 투자 심리로 급락해서 가격 매력이 생겼다면 이를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M7 기업 가운데서도 뭐 엔비디아도 최근에 낙폭이 상당했었고 뭐 메타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도 있겠습니까? M7 중에서도 좀 그 옥석을 가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클라우드 사업을 주로 하는 구글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그 주가는 정상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그 아이폰 판매라든지 중국에서의 부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탑라인 매출을 둔화시키면서 한참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AI 인프라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시장의 상황 자체가 인프라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모멘텀이 생기는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하나 택하라면은 팔란티어 정도가 그 향후 모멘텀이 좀 강할 것 같고요. 꼭 M7이 아니더라도 그 이외에 IT 종목 중에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력 그 제품인 DDR5 가격이 반등하면서 향후 그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리고 휴대폰 쪽, 그 PC 쪽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쪽도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좀 오픈해서 보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란티에 대한 좋은 비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